안녕하세요. 토요일인데 좀 쉬시고 그냥 뭐 마음 편안하게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2월 14일에 제가 어제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미팅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수기로 오프라인에서 한 내용을 올려놓은 거를 어느 분이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만 하고 뭐 중간에 간단하게 제가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현재 KOK 재단이라고 하는 여기에 재단 이사장 이하 어드바이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운영사는 도대체 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우선 좀 내용을 한번 볼게요. K스테디움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 등에 대한 내용도 어제 미팅에서 많이 다뤘으며 현재 아비트리지로 이익을 보고 있는 소수의 유저들은 강경 대응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아비트리지 이거 정말 제가 예전에 어, 김 이장이라는 사람과 송 대표라는 사람과 그때 뭐 박 대표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봉우 씨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송 대표라는 사람이 요거를 몇 번을 이야기를 하니까 김 이장인 사람이 자꾸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또 그 이야기를 하네요. 현재 커뮤니티에서 또는 운영사의 덤핑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아까 그런 내용은 그쪽에서 미팅을 할 때 저희 모르게 2시간 정도 촬영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이 반드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제가 또 빈말로 하는 거 아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운영사의 덤핑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운영사의 매도로 인해 가격이 낮아졌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그렇대요. 이벤트 때 대량으로 덤핑했다. 라는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문에 대한 진실도 모든 SO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였고, 의아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운영사의 대량 매도 덤핑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현재 K스테디움은 재단과 운영사 크립티드의 협업으로 개발 및 사업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연간 2천만 개의 K스타가 운영비로 크립티드에 지급되고 있으며 운영비로 받은 K스타는 K스테디움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물량으로 운영사에서는 K스타의 상장 전까지는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외부 투자금 혹은 김판종 의장님의 도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음. 근데 여기서 이미 한번 이야기되는 것처럼 KOK 플레이의 운영을 하는 데에도 운영 자금은 50억 개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2022년 12월 14일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내용에서 또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SO들과의 줌 미팅을 했는 내용 수기로 올려놨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KOK를 한 개도 내놓지 않았다. 거래소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운영사라는 쪽에 주어진 거는 KOK였을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전에 그 회사 운영사라고 하는 회사에 사업 진행을 해오고 그 성과들을 어, 회계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올라왔는 내용을 보면은 그 회사는 이미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자금이 그러니까 자본 잠식에 있다가
아 하반기부터 흑자전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운영비가 그 KOK를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때 인원이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 수만 해도 뭐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어 제 기억으로는 300 명도 언급이 됐고 200 명도 언급이 됐고 150 명도 언급이 됐고 뭐 그런 식으로 인원이 그만큼인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라고 따지면은 도대체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그 아까 이 상장 전까지는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매도를 할 수가 없지요.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어디에다가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거는 말 자체가 일단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게 일종의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그런 게 이제 유사수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떼주고 돈을 받아들이는 게 돈을 받는 게 근데 그거는 하지 않았고 매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상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 다만 운영사의 월 고정 운영비가 개발진 서버비 등 5억이 넘어가는 세부 운영비 내역을 공개하고 투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지속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스타를 매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공개했으며 매도를 진행한 과정과 원칙은 SO들에게 공개하였지만 이 방법 또한 악용이 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뭐 자꾸 말이 뭐 찌만찌만해서 K스타의 가라 가치를 유도하는 방법이 아님은 SO 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자, 산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월 고정 운영비가 5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쪽에 그 여기에 참여한 뭐 그 운영위원장이라고 했나 그 여자분이 쓴 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크립티드라는 운영사가 여기에 K 스테디움이라는 쪽의 운영사로 처음부터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회사가 크립티드라는 게 생겨난 거는 2023년도 since 2023라고 했으니까 2023년이라고 보면은 그건 이제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맞지 않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 2022년 예를 들어서 좀 어, 터프하게 잡아주더라도 5월 달부터 그 전에 이제 베타 버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했다라고 하면은 월 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2022년 5월, 2023년 5월 이렇게 하면은 12개월 동안 60억. 그 다음에 2023년부터 5월부터 6월부터 하면은 6, 7, 8, 9, 10, 11, 12, 1월. 그러면은 8개월. 토탈에서 20개월이잖아요. 20개월이면은 5, 20, 100억이 그냥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월 고정 운영비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했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그 사이에 어떠한 이런 뭐 예습이 발생이라든가 그래 트랜잭션을 통한 예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천 연간 2천만 개의 K스타를 받아 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이 2천만 개라는 게 그 1억 개의 인플레이션의 20%를 운영비로 쓴다라고 뭐 옛날에 나왔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데 이 2천만 개가 여기서는
결국에는 몇 개를 팔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한 1,000만 개를 팔아냈다라고 했는데 1,000만 개라고 보면은 그 1,000만 개가 한 곳에서는 그냥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누가 사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사는 거고 거기서는 계속 1,000만 개를 내보내는데 그러면은 대량 매도에 해당이 된 게 이게 가장 크겠지요. 나머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고 그거를 어 앱을 설치조차 또는 뭐 본인 인정조차 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전에 그 영상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띄워 드렸죠. 거기에 글을 많이 올리시는 사람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이 운영사에서 나온 그 운영비로 배정이 돼 있는 게 내다 팔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큼 가격 하락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근데 아비트리지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했을 건데 해당 계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 근데 일단은 매수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사람들은 월 10만 원씩 뭐 매달 이거를 또 사주는 역할을 어, 투자를 했음에도 그 가격을 어떻게 보면 10만 원치라도 사지 않았으면 그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 케이스타의 매수보다 매도가 많기에 이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큰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매도가 많기에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대응하고 있으며 뭐 대응을 한들 크게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의 아비트리지 및 악의적인 유저에 대한 제재 공지는 소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케이스타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데이터를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했으면 뿌듯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이걸 어 거래소는 완전히 그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거의 뭐 100% 작용한다고 봐야죠. 불확실한데 그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들 뭐가 저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불특정 거기에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하는 게 많아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데 에소 모두가 K스테디움 생태계가 커져가는 장애물이 어, 되는 뿐 아니라 이 생태계를 믿고 계시는 8만 명 유저분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알비트리지가 가격 하락의 주범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이번 미팅을 통해 운영사 측에서 매도한 수량은 운영비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운영사에서 자료 제공을 할 의향도 있으며 현재도 오히려 적자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운영사 그 적자에 대해서 투자자가 걱정을 해야 된다.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 컨설팅을 하면서도 사업적으로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런 경우는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운영사의 적자를 투자자가 걱정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운영사가 차익 거래를 했는지 운영사가 차익 거래를 하려고 했으면 운영사보다 정보에 능하고 전문가일 수는 없을 거라 판단합니다. 아비트리지가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소에서는
거래소에서 허용되는 이유는 아비트리지를 했을 때의 거래 수수료로 거래소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뭐 거래소가 운영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지요. 거래 수수료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상장을 시키고 하면서 거기에 뭐 어떠한 이윤을 좀 챙길 수 있는. 하지만 K스테디움의 K스타는 8만 명의 유저분들이 홀딩하고 있는 만큼 가치를 올리기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들을 역이용하여 생태계의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주도하여 사익을 채우려고 근 5개월간 약 1,000만 개 가까운 케이스타를 CEX에 출금하였고 180만 개의 케이스타를 덱스에서 매도하여 이더리움도 옮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 개인의 정보를 개무시하는 거지요. 누가 쓰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네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불법적인 행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케이스타의 가치가 0.00001까지 떨어져도 상관없다라 통보하며 계속해 나갈 것을 시사한 바 재단의 운영사의 입장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뭐 대꾸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또 했다는 건 또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운영사가 공지를 내고 아비트리지를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뭐 아, 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아르비트리지로 가치가 떨어지고 나서 왜 지금 와서 막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비트리지는 좋은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에 부작용이 발생한 자금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케이스타디움 기반이 약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막고 운영사도 운영비를 위해 케이스타를 사용하지 않고자 70% 이능 감축 및 테스트 및 개발 서버 종료 등을 통해 운영비를 줄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기능, 개발 등의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전달 받았습니다. 뭐 사람을 70% 감축을 하고 이는 테스트, 개발, 서버 종료 뭐 이런 걸로 어, 이 사람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줄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 기능 개발, 속도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 아,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유저분들의 소망과 비전, 페이스타의 가치 상승, 킬러 D앱 발굴, 신규 유저 창출, 킬러 D앱이 뭐 킬러 D앱이라고 아무리 그러니까 킬러 D앱은 사용자가 아주 시원찮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개그우먼들이 어떠한 어, 그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낼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치하고 뭐 그 그런데도 그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게 유행어가 되는 거죠. 근데 킬러 디앱도 디앱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만발을 한 경우를 킬러 디앱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재미있고 하더라도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K스테디움이라는 그 거기에 D앱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D앱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거기 8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계정수로 다계정도 가능하다라고 거기는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그런 거를 다 따져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또는 그 흥미도를 따졌을 때 킬러 딥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신규 유저 창출 정말 어려운 거지요. 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치 상승과 킬러 디앱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신규 유저 창출을 여기서 가치 상승이라는 용어를 뭐 계속해서 쓰는데 가치 상승, 가치라는 게 어디에서 생성이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그 가치는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오로지 가치는 딱 한 군데서만 확인이 되고 그게 실질적인 가치인 게 시장가지요. 거래소 가격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 그 용어를 쓰는데 용어의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말이 그런 거죠. 정상화, 저희가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치 상승, 그 다음에 생태계 확장, 말로만, 그 다음에 뭐, 그, 하이엔드 테크놀리지, 뭐, 이런 거, 뭐,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확인이나 검증이 어려운 상태, 그 다음에 그 회사나 조직이 얼만큼 그동안에 신뢰를 쌓아왔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떠한 성과물, 그러니까 결과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설립이 되고 2020년까지 거의 매출이 없었고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제가 공공기관들, 뭐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뭐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3대 그 통신사 중에 하나에도 뭐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라도 뭔가가 있는 게,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는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걸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테크놀로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어, 이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관심하고, 그러니까 MOU라는 게 있잖아요. MOA와 다른 MOU만 맺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너 정말 좋은 기술 가지고 있거나, 칭찬,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실제로 한 트랙에 코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제가 뭐, 결과물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드업에서 질문성이 예민하거나 운영사에 불리하면 질문을 선택하는 부분, 여기서는 1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미드업이기에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잘못 쓰는 거고, 미드업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미드업도 고려해 보겠다. 한 달에 한 번 해요. 1시간 이내에 뭔가를 한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같이 해도 거의 1시간을 하는데 이거를 8만 명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 숫자는 뭐 수천이 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1시간을 배정을 해가지고 1시간 이내로 뭐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하는데 그 정도를 잡아놔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제가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질문까지 받는다면 3시간은 하겠지요. 9시부터 하면은 12시까지 하면 되지요. 그리고 인원 감축에 따라 로드맵을 대폭 수정, 진행, 로드맵으로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미디어를 통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이요. 플랜이지요. 소위 말해서 그냥 계획이지요. 로드맵과 그 결과물은 어, 이꼴 관계가 아니지요. 늘 수정도 가능하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해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날 수도 있지요. 이 역시 또한 uncertainty죠. 불확실한 거죠. 제너 드래곤, 그랜드 런칭과 NST 상장이 늦어지는 이유. 여기에 벌써 루이와 케이스타가 있는데 NST라는 또 하나의 그 코인이 또 상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아, 그 다음에 R2E를 또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기 이 정도에서 일단은 내용을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어, 뭐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른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의 어, 결정이고 판단이고 개인의 의사니까 존중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냐? 내가 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지식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가장 기본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은 자세하게 좀 이해를 돕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어, 설명을 좀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영상물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정도는 좀 차이가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사실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미더비라는 거 거기에 심지어는 아나운서까지 그 출연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 발표를 하고 그거는 녹화분이지요. Q&A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중에서 어, 실제로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만 따졌을 때 얼마나 그 전달이 제대로 될까? 그러면은 궁금한 거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하는 게 맞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추가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저희는 KOK 플레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지요. 거기에는 지갑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보상받은 걸 가지고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3년 3월 8일인가 뭐 토마스 프레이로 사기 재단이 발족이 됐지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 토마스 프레이라는
뭐 그 구글이 선정한 퓨처리스트, 그 사람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나운싱이라도 스피치라도 하나 나온 걸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재단 이사장이 월 3천만 원, 재단의 사무총장이 월 2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현 재단 이사장도 월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저 3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은 보수를 받겠지요. 근데 우리 KOK 앱이 정말 거의 식물에 가깝도록 정지 상태지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접한 거는 오로지 KOK 재단이 아닌 K스테디움 팀이라든가 미디움 LTD라든가 메타 M이라든가, 이 본래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용역사, 제휴사, 뭐 운영사라고 하는 그네들의 공지사항 외에는 어떤 것도 사실은 본 게 없지요. 그러면은 KOK는 지금 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가?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이게 우리가 구버전 KOK 플레이 앱에서 신버전 KOK 플레이 앱이 나왔고, 그거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차이를 못 느껴요. 새로운 앱에서 주겠다고 한 기능이 8개국어 톡, 키아스크 기능, 거기에다가 또 메신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운영사가 그 K 콘텐츠 제작에 뭐 우리 뭐 오피스 쿠킹인가? 뭐죠? 그거 하나 말고 그것도, 그 돈이면은 저는 그 돈을, 제작비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작을 할 게 아니고 쓸모없는, 그 송가병 씨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인터뷰에서. 지금은 뼈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거의 사실은 뭐 쓸모없을 정도의 이런 것들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 놓은 거 정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월 렌트비로 한 수천만 원 주면은 우리가 볼 만한 것들 거기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속도, 맨날 한 이야기가 속도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5,000 tps라고 했잖아요. 그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여기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테스트넷은 소위 말해서 레이싱카가 레이싱 하듯이 그 레이싱 트랙을, 레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넷은 그런 개념이에요. 직접적으로 물려놓고 돌려버리면은 아이디어한 상태로, 그 앰비언트 컨디션이라고 하죠. 주변 환경이 그 상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상적인 상태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앱이잖아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KOK 플레이 앱을 쓰는 거는 이 앱이 아니고 그냥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어디에서 다운받아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면 갈수록 더 엉망진창 도는 그 정도가 거의 뭐 이 지금 어 어떤 분이 자산 이전을 하는 데에 한 8 개월 걸렸다 그랬나요? 8 개월인가 5 개월인가 전에 실행을 시켰는데 아직도 넘어오지 않는다. 뭔 이야기예요? 5 개월 동안 안 넘어가는 게 속도가 전 세계에서 15,000 TPS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근데 걔들 거기에서 15,000 TPS 말고 말로는 1,000,000 TPS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한 수십만 TPS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한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근데 만 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10만 단위도 아니고 만 단위로 여전히 남아 있고 어느 한 업체가 만 이거 실제로 그 저기 주식회사 미둠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은 14,000 몇백 TP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적, 물적, 지적 재산권을 넘겨준 그 업체에서 어디 그 저기 기관을 통해 가지고 NGO 단체를 통해서 받은 TPS가 15,000 몇백 TPS 짜리로 성적서를 받은 건지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10만 단위 이상의 TPS가 나오는 거는 어디를 갔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누가 가장 잘 알고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재단 이사장이지요. 토마스 프로이 뭐 해요? 어드바이저들 뭐 해요? 보수 안 받고 그네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게 타겟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타겟들은 그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SO들 거기에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다음에 아 리워드 정책부터 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얼만큼 발행을 하겠다는 건 누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영사가 이렇게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CSE 몇 명 있고 개발 인원이 몇 명 있고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KOK 플레이, CS 제가 저희 그 파트너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명도 아니고 반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도 아닌 반명.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 사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죽어 있지요. 그럼 누가 살리고 누가 어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재단 이사장이죠. 재단 이사장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그 사람이 그 선임이 될 때 뭐라 그랬어요? 저명한 인사예요. 그다음에 미래학자. 근데 거기에서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거를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어요. 뭐예요?
KOK 파운데이션은 이제 홈페이지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예요? 전 유저들을 위한 홈페이지지요. 근데 그게 홈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최영규 이사장 쪽에서는 어, 그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이 그런 공지를 내거나 하는 권한을 안 주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강영규 사무총장도 회사를 재단에서 나간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저쪽에 토마스 프레이나 신규 재단 쪽으로 근데 사무총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그냥 재단 이사장 한 명만 있는 거예요. 한 명만.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 세 명이 추가로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만 걸어놓은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고는. 우리 쇼핑몰이 지금 안 돈 지가 만 7개월이 넘어서 만 7개월, 오늘이 17일이니까 거의, 만 6, 6월, 그게 7개월 17일이 됐지요. 뭐 한다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 기간이 7개월 17일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고 좀 바뀌게 되면은, 그리고 횡령되는 금액이 회수가 되면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 쓸모없는 앱이다. 쓸모 있는 앱으로, 제대로 되는 앱으로 바꿔야 된다. 전 애들이 시사 멘트리 이런데 추적이라든가 뭐 거기에서 홍석호 기자가 그 회사 관계자하고 미팅을 할 때, 저거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70억 정도는 들어온 것 같다. 요렇게 해놨는데 70억 받아먹어요? 앱 개발하고 앱 운영하는데 70억 받아먹는 데 있으면은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해보세요. 근데 70억이 단 것 같아요. 운영비가 나머지 뭐 159억 정도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운영비 아니겠어요? 그 회사가 조폐공사, 뭐 한국도로공사, 뭐 부산시, 부산은행 뭐 그런데 매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KOK 플레이 앱은 거의 뭐 그 숨만 할딱할딱 쉴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생태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여자들은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아요. 근데 재단 이사장은 더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그거는 왜 일을 해야 돼요? 이전 기준으로 해갖고 3천만 원 받아 처먹는다고 하면은 3천만 원치 일해야지요. 이거를 제가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재단 관리하에 운영사라고 지들이 이야기하는 그놈들이 해야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지요. 어느 놈은 박사, 어느 놈은 석사, 어느 놈은 뭐 저기 보험 설계사, 어느 놈은 뭐 조성목 노조 뭐 출신, 어느 놈은 저 같은 놈은 뭐 기술 컨설팅 뭐 차이가 있어요. 박사면은 뭐 그리고 퓨처리스트라고 하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뭐 미래를 뭐 예측을 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할 건데 거기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피해자 수를 80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본 데이터상으로는 80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 80만 명이 지금 이 앱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하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전에 한번 얼핏 어 들은 기억으로는 우리가 KOK에서 K스테디움 쪽으로 넘겨 가지고 거래소로 나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바꿔 놨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 브릿지를 통해서 저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뭐 그런 거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상장이 되어 있는 우리 KOK가 상장이 된 11 개의 다이렉트로 본래 나가는 거를 또 거쳐서 가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이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결국에는 KOK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가? 전 세계 하나뿐인 송가병 씨가 그거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칠성이었다라고 하는 강영대라는 사람이 하겠어요? 아니면 뭐 그 뭐 육성이라고 하는 정치현인가 뭐 그런 여자가 하겠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지요. 저는 정말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그 토마스 프레이를 생각하면은 막 그 속이 화가 그냥 뭐 엄청나요. 적어도 요식행위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는 사람이다.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내세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계약 해지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내세운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한지욱이 형제, 한씨 형제 뭐 나머지들 다 도망 다닌다고 그러고 있는데, 오로지 그러면은 이 전체가 어떤 한 사람으로 딱 쏠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 아니에요. 이전
사무총장 거기로 넘어갔고 이전 이사장 그냥 내쫓기다시피 미국 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재단에 있는 사람이었던 나발이었던 이것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우리를 정말 배신을 하고 우리한테 그 대역죄를 짓고서 다 손을 털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뭐 정말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으니까 뭐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 그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겠지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우리는 뭐 끝없이 그냥 계속 그 나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저는 줄기차게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예요. 틀리고 말 같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은 저는 이거 주 많은 시간 매일 해도 뭐 하루에 1시간이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뭘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꼭 이해를 좀 하시고 어 판단은 스스로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가지고 계셔야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도 다시 그거를 한 번씩 어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리에 두고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되지요. 무대뽀, 막무가내 뭐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어 시간이 있을 때 어렵지 않잖아요. 뭐 글로 읽으려 그러면은 좀 어 어떠한 그 분위기라든가 장소라든가 그 여건이 좀 필요하지만은 이런 거는 뭐 영상으로 듣는 거 보지 않더라도 목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좀 이해를 해 보시고 잘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좋은 게 뭐예요? 뒤로 어 좀 돌려 가지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리플레이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은 좀 가지시고 이런 내용 듣고서 스스로 판단을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